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 제도 부활에 시동을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정상화하겠다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이 필수적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토부가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안에 주요된 내용 중 하나로서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정상화하겠다라는 방침이며 연말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주택 제도 부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가 큰 만큼 비아파트,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에 우선적으로 나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8월 전세 대란 우려는 해소됐으나 금리 인상,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우려가 확산하는 등 세입자 주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 대안이 발표된 겁니다. 자, 국토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판단하에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민간임대 공급도 같이 추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장기 거주 10년짜리 그리고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보증보험 가입 등 공공임대 보완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에 현재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들만 이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한 물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세제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토부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등 해당 제도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를 복원할 때 어떻게 복원할지 범위나 유형 등을 연말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다만 아파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대형, 중소형보다 소형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아파트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을 지금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었죠.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했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 자체가 계약갱신을 하거나 또는 신규 계약할 때 5% 이내로 증액하면 2년 거주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혜택이었죠. 자, 근데 이런 혜택은 무주택 수요 그리고 1주택 수요 이런 분들 중에 투자 수요층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이런 혜택이 부여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땐 마지막 한 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에는 비과세 받으려면 전부 다 물건을 다 매도하고 마지막 물건만 매도를 했을 때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전부 다 처분할 수 있을까요? 처분하기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월세 가격이 인상이 되면 당연히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혜택 자체가 사실 이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의 대안으로서 이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또 뭐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품들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예전처럼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혜택은 받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세제 정상화에 따라서 예전처럼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줬던 세제 혜택 다시 적용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제 혜택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이. 그 법 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말 이내에도 충분히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10년짜리 등록 임대주택이니까 10년간 임대차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좀 더 계속적으로 부여해서 이 공공임대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공급이 제때제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나오기가 어렵죠. 단기적으로 공급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오려면 민간이 주도하는 매입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매입 임대주택은 뭡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급을 늘려주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빠르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임대차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임대차 3법의 대안으로서 주택 임대사업자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연말 이내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소형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 지금은 바로 시행되기가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소형주택을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소형 아파트, 이 소형 아파트는 앞전에 밝힌 것처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겠죠.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등록 부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가 이렇게 임대차 3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